록히드 마틴에서 생산하는 F-35의 미군 인도가 잠정 중단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름 아닌 F-35의 엔진에 중국산 부품이 사용됐다는 것 때문인데요. 단 하나의 부품 때문에 미 공군의 F-35 도입 계획 전체에 차질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품이 대체하기 어려운 부품이기에 쩔쩔매고 있었는데 한국이 록히드 마틴의 동아줄이 되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최대의 방산기업인 록히드 마틴이 작은 부품 하나 해결하지 못해 한국에 의존해야 하는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각 7일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가 미국의 5세대 주력 스텔스 전투기 F-35의 엔진에 사용된 자석 부품이 중국산 코발트 사마륨 합금으로 제작된 사실이 드러나며 인수를 일시 중단했다고 합니다. 미 국방부 F-35 합동사업단의 러셀 고메이어 대변인은 지난 8월 진행된 조사에서 F-35 엔진의 터보머신 윤활유 펌프에 사용된 자석이 국방부 조달 규정상 허가받지 않은 중국산 합금으로 만들어진 것이 파악됐다며 부품이 교체될 때까지 록히드 마틴에서 생산되는 F-35 스텔스 전투기 인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현행법과 국방부 조달 규정 DFARS는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등 미국의 적성 국가에서 생산한 특수금속이나 합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엔진에서 허가받지 않은 중국산 재료로 만든 부품이 발견된 것입니다. 록히드 마틴에서는 비상이 걸려 도대체 어디서 섞여 들어온 중국산 부품인지 확인에 나섰는데요. 록히드 마틴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안은 한이웰이 제조하는 터보머신에 들어가는 사마륨, 코발트 합금이 포함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F-35의 터보머신은 보조 전원장치와 공기순환기를 연결해 지상 정비 작업과 주 엔진 시동, 비상전력 사용 시 전원을 공급하는 기능을 하는 장치입니다. 이 터보머신의 펌프에 사용된 자석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사마륨 코발트 합금으로 만들어져 있었다는 것인데요. 록히드 마틴 측은 이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고 인수를 재개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즉각적인 부품 공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미군의 F-35 인수가 지연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F-35의 엔진에 들어갈 연구자석은 고효율 모터가 필요한 전기차와 드론 등에도 주요 부품으로 사용되고 있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또한 전투기에 사용되는 부품인 만큼 매우 고품질의 연구자석을 요구하는데 전 세계를 뒤져봐도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곳이 몇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록히드 마틴은 부품 공급을 위해 한국에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한국은 히토류 연구자석에 있어 세계 표준을 제시하고 있을 만큼 기술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LG이노텍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자력을 가진 친환경 마그넷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히토류의 사용을 60%나 줄이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가진 자석을 만들어낸 것인데요. LG이노텍은 자석의 성능을 14.8kGauss로 끌어올리는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용화된 제품의 성능이 14.2에서 14.3kGauss 정도이고 업계에서 자석의 기술적 성능 한계치를 15kGauss로 본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놀라운 수준의 기술력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전자제품의 친환경 마그넷이 적용되어 성능을 높이고 중국으로부터의 히토류 의존을 줄이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한국재료연구원에서 또 하나의 성과를 이룩해냈습니다. 분말재료연구본부 자성재료연구실 이정구 김태훈 박사 연구팀이 고가의 히토류인 네오디뮴의 사용량을 약 30% 저감하고도 상용 자석 수준의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히토류 저감형 연구자석 소재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네오디뮴은 연구자석의 생산에 필수적인 히토류였지만 값이 비쌀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공급망을 독점하고 있어 수급이 불안정했었습니다. 각국에서 네오디뮴 함량을 줄이고 저가의 세륨 함량을 높이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최초로 개발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연구팀은 기존 공정 대신 빠른 냉각 속도로 공정이 가능한 멜트 스핀법과 열감 변형법을 히토류 저감형 전구체와 최종 연구자석 제조에 각각 적용하여 자석 내 불필요한 자석 입자의 형성을 억제해 자석의 미세 구조를 최적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김태훈 선임연구원은 기술이 상용화되면 순수 국내 기술로 국내 히토류 연구자석 소재 분야가 지닌 자원 문제와 소재 부품, 장비 이슈를 동시에 해결한 매우 성공적인 기술 개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연구진의 성과로 인해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 방산기업을 상대로 큰 소리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토류 연구자석의 생산량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었으며 유럽과 미국에서도 생산하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그 생산량은 매우 적었을 뿐만 아니라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모자랍니다. 1960년대에는 미국이 1위의 연구자석 생산국이었지만 현재는 자석 산업이 거의 사장되어 2005년 이후 네오디뮴 소재 자석의 생산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자 중국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이를 자원 무기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미국,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은 뒤늦게 연구자석에 대한 연구를 재개하고 있지만 기술 수준이 많이 뒤처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때문에 중국과 달리 미국의 우방이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연구자석이 급한 상황인데요. 한국의 입장에서는 사겠다는 고객이 많은데 굳이 미국에만 먼저 팔아줘야 할 이유는 없기에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방산 문제를 두고 미국이 썩 친절한 파트너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참에 그동안 쌓인 분을 풀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는데요. 그동안 미국이 우리나라 방산에 제동을 가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무기 구입에 있어 대외 군사 판매 절충 교역의 형식을 취해왔는데요. 일반적인 구입가보다 비싼 가격에 무기를 구매하는 대신 핵심 기술을 이전받아 자국의 무기 산업을 발달시키기 위한 교역 방식입니다. 과거 세계대전 직후 폐허가 된 유럽을 재건하기 위한 마셜 플랜에서 시작된 절충 교역은 한국과는 뒤틀린 상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비싼 돈을 주고 무기를 구매했지만 미국은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일방적으로 약속을 뒤엎고 핵심 기술을 이전해주지 않고 부품 수급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왔었습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FMS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계약의 이원화 문제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FMS 절충 교역의 경우 계약은 미국 정부와 체결하지만 기술 이전 등 반대급부 협상은 미 방산업체가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술 이전을 강하게 요구하기 어렵다. 미국 정부가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FMS라는 교역 형태를 만들어낸 것이 문제이다. 절충 교역에만 의존해 방위력 개선 사업을 진행할 경우 군 전력에도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현재와 같은 불합리한 절충 교역에 의지하다 보면 국산화 역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문제점을 오래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지만 불이익을 받는 게 두려워 정부는 그동안 강하게 이의제기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해 한국은 미국의 F-35 40대를 약 7조 3천억 원에 구매하면서 기술 이전을 약속받았었지만 미국은 A사 레이더, IRST 등 4대 핵심 기술의 이전 약속을 지키지 않아 KF-X 사업이 통째로 엎어질 뻔한 위기도 있었습니다. 우리 기술진들의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해 무사히 KF-21이 날아오를 수 있었지만 한국의 방산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 방산의 수준이 높아지는 걸 달갑게만 보지 않았습니다. 한국 방산이 완전 국산화를 이룩하게 된다면 미국이 무기를 팔 시장이 하나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죠. 특히 KF-21의 개발로 차후 미국산 전투기 수출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미국산 전투기의 경쟁자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되기에 미국에서는 노골적으로 한국의 전투기 개발을 견제하고 방해해 왔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2011년 6월 미국은 한국 공군의 F-15K에 장착되는 전자광학 장비인 타이거아이의 봉인이 훼손됐다고 거세게 항의했었는데요. 미국이 수출하는 항전 장비들은 3국으로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우려해 철저하게 봉인된 상태로 수출되며 미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분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 조사단은 봉인이 뜯긴 흔적이 있다며 한국이 무단으로 장비를 분해해 역설계하여 기술을 빼돌리려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당시 우리 군은 이러한 의혹을 강하게 부정했고 일주일 동안 진행된 한미합동조사에서도 별다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미국의 괜한 트집 잡기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 군 고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30대밖에 되지 않는 미국 조사단원이 고함을 지르고 벽을 치는 등 무례하게 행동하는 모습들이 포착되어 미국이 얼마나 한국을 우습게 여기는 거냐고 분통을 터뜨리게 만들었었죠. 군사 전문가들은 이 같은 미국의 트집 잡기가 한국이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하고 나선 것에 대한 반발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갑질을 참아줄 수 없었던 한국은 1983년 이후 40년 만에 미국과의 무기 교역 방식을 처음부터 다시 성립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우리 방산이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 만큼 더 이상 미국에 호구 잡혀줄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여기에 미국의 전투기 산업이 휘청거리며 한국에게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 국방부에서 차세대 전투기 F-36의 개발을 보류하고 기존의 F-16 전투기를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F-16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F-16 바이퍼는 확실히 업그레이드된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기체 비용, 유지 비용이 과도하게 비싸 새로운 기체를 원하는 국가들에서는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뛰어난 한국의 KF-21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개발되어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도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미국의 항공기 산업이 제자리 걸음하는 동안 한국이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우리의 굳건한 동맹이란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냉혹한 시장 경제 속에서는 영원한 친구도 적도 존재하지 않는 법이죠. 적어도 미국이 한국을 우습게 보고 갑질할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로 한국의 방산이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